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소프트웨어 품질 자료, 특히 그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앱 같은 거 쓰다 보면 어떨 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고 또 어떨 땐 와, 진짜 편하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목표는요, 이 사용성이 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핵심을 딱 잡아서 이해하는 겁니다. 뭐 IT 전문가뿐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매일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사용성 평가라는 게요, 단순히 뭐 버튼 누르면 작동한다, 안 한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기능 테스트랑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로 자기가 하려는 걸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기분 좋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만족도까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하, 자료를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하나는 ISO 2510이라는 국제 표준, 네, 표준이 있죠. 그리고 좀 더 넓게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 마지막으로 접근성, 이렇게요. 그럼 먼저 그 ISO 표준에서 말하는 사용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 ISO 2510 표준에서는요, 사용성을 몇 가지 세부적인 특성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어요. 세부 특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기능을 얼마나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 용이성이라고 하고요. 네. 또 처음 써도 금방 배울 수 있나, 학습성, 뭐 도움말 없이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아는 거. 네, 그리고 조작은 얼마나 쉬운지, 운용성, 또 보기에는 어떤지 그 미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 디자인도 포함되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사용자가 실수했을 때 이게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 오류 방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오, 그거 진짜 중요하죠.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쓸 수 있는지, 접근성까지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죠. 와.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사용자는 금방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하면 아예 안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냥 쓰기 편하다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특히 그 오류 방지 같은 거 사소해 보여도 결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ISO 기준의 사용성이랑 아까 말한 사용자 경험, UX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용자 경험, UX는 사용성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더 넓다고요? 네, 소프트웨어 자체를 쓸 때 편리함, 즉 사용성은 당연히 포함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고객 지원팀이랑 얘기했던 경험, 심지어는 그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사용자가 겪는 모든 과정과 감정을 다 아우르는 거죠. 아, 단순히 쓰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 경험까지 전부 다. 그렇죠. 특히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소셜미디어처럼 재미나 만족감이 아주 중요한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UX가 정말 사업의 성공 실패를 가리기도 해요.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경험이 별로면 사용자는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기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총체적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축이었던 접근성은요? 이건 좀 더 특정 사용자들을 위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접근성은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이시거나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인 사용자들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보랑 기능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동등하게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배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WCAG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미국의 508조처럼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많아요. 아, 법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하군요. 네. 그래서 중요해요. 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용자에게 우리 제품을 알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스크린 리드를 지원한다거나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색 대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있죠.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사용성이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결국 모두에게 이롭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용성, UX, 접근성, 이걸 개발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하는 건가요? 방법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 네. 방법은 주로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써요. 첫 번째는 제일 직접적인 거죠. 사용성 테스팅.
사용성 테스팅이요. 네, 실제 사용자를 이렇게 모셔와서요. 네. 특정 과제를 한번 수행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걸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는 거죠. 아, 옆에서 지켜보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겠네요.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성 전문가 리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사용성 전문가들이요,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휴리스틱 평가 같은 어떤 원칙에 기반해서 설계 시안이나 아니면 아주 초기 버전을 검토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미리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는 방식이죠. 이걸 개발 초기에 하면 나중에 다 만들고 고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효율적이죠. 이때 뭐 스크린샷 같은 시각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요. 미리 문제를 잡으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같은 사용자 조사 방법이 있어요. 설문조사요? 네, 사용자의 의견이나 아니면 행동 패턴 같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거죠. 특히 썸이나 완미 같은 이렇게 좀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면요,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 분석하는 거, 즉 벤치마킹도 가능해져요. 아, 비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 ISO 표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고 네, 기준들이 있죠. 또 UX라는 그 총체적인 경험,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모두를 위한 포용성까지 고려하는 생각보다 훨씬 다층적인 개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 테스트도 하고 전문가 리뷰도 하고 또 설문조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그 편리함, 혹은 때로는 불편함 뒤에 아, 이런 개발자들의 고민과 또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여러분이 앱을 평가하는 뭐랄까 여러분만의 새로운 기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런 공식적인 테스트나 전문가 리뷰 말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앱스토어에 남기는 별점이나 댓글들 있잖아요. 네, 리뷰들 많죠.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용 후기 같은 그런 비공식적인 피드백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이나 접근성을 실제로 얼마나 또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